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8호 4월 23일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있지만 이번 주처럼 맑은 봄날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미세먼지보다 풍성한 iOS 스위프트 관련 소식을 모은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3, 4월에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새 하드웨어 소식이 아직이네요. 6월 직후에 M3 애플 실리콘을 장착한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려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면 먼저 애플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보호 관련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개발 관련 공식 뉴스는 없고 WWDC 초대 명단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네요. 하드웨어 과연 올해는 애플 실리콘 기반 맥 프로가 나올 차례일까요? 2013년과 2019년 맥 프로가 나왔을 때 WWDC에서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 올해 WWDC가 기대됩니다. 요런 글이군요. The Mac Pro 2023 오 Chip Inside and Specs 네, 요런 글이 있고요. 일반 고대 유물 유닉스 시절부터 사용하는 터미널 명령어를 소개합니다. 와우. 7 ancient Unix command you can still use today. cat. 정말 고대 명령어이기도 하지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 기본적인 명령어이기도 하네요. cc, cron, ed, ifconfig, mount, unmount, umount 네. 그리고 tar r집이죠 이거 네 해서 요런 명령어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I 도구가 많아질수록 편해지고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많아지지만 반면에 더 민감하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앞으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네요. Artificial Intelligence Art and Cooking AI 아트와 쿠킹 네. What is talent? The art of cooking an image. What is AI model? 네, 해서 뭐 이런 AI 관련된 그런 작업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글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코어 ML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마스터링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죠. 네, 이런 데이터 분석할 때 봤던 것들이 있는데 뭐 공부하시는 분 correlation과 instant causation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플에서 팀 쿡이 가장 오래 CEO를 맡은 인물이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죠. 애플이 금융사업을 이끄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9년 뒤에나 애플페이 레이터 들어온 게 어디입니까? This is Tim Cook's final form. 뭐 적금, 예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돈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나 봅니다. 베타로 진행 중인 iOS 16.5 관련 소식들입니다.
iOS 16점 is gonna be amazing. 좋군요. 이 하늘과 이 사진이 너무 이 배경 화면이 너무 잘 맞아서 소름 돋네요. A new way to record screen. 네, 여러 가지. 새로운 피처들. Your last chance. Pirate developer. Pirate. 개발자인 건가요? Breaking news. News gets big updates this time. 오, 전혀 쓰지 않는 앱입니다. Lastly, we will still yet to go. 네. Isn't iOS 16 awesome? 네. iOS 16에 관련된 놀라운 피처들을 또 정리해 놓은 글인가 봅니다. 네. 새로운 피처들이 있긴 한데 평소에 잘 안 쓰는 기능이라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macOS 서비스 중에 문장을 요약해주는 Summarize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된 기능이고 개선이 없었는데 챗 GPT와 비교하는 글입니다. macOS has Summarize feature, but is it comparable to ChatGPT? 네. 요건 또 놀라운 AI 기술을 사진 앱에 접목한 사례죠. How to enable macOS text summarizer. 어떻게 쓰는 건지 쭉 나와 있는 거고, 네, summarize 하면, 네. 챗 GPT와 이제 요약해줘 해서 성능 비교한 거였군요. 성능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비교를 해본 거군요. 성능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수치를 다뤄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Performance, faster or fast? Faster versus as fast as. Speed, time, calculating time, calculating speed. 속도와 시간. 이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sync await 방식으로 구현할 때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동작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면 하는 실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3 mistakes to avoid with async await. 볼까요? 유튜브도 있고. 첫 번째, not running code currently when possible. 코드까지 쭉 있고요. 이렇게 현란하게. 네, not understanding the task automatically capture self 있고, using task dot detached when not need. task detached. 메모리 해제해주는 이런 내용일까요? 근데 되게 다이나믹하게 글을 써놨네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back deployed 기능에 대한 짧은 소개글입니다. back deployed 이거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Swift 5.8 네, available 이고 그쵸, back deployed before iOS 17 엄청 짧으네요. 이런 게 있다. 스위프트 성능을 느리게 만드는 실수들. 이런 습관들 없애면 좋죠.
Danger, don't destroy Swift's performance with these mistakes. 이런 실수들. Logging to the console. 네. 콘솔에 찍지 말자. 그냥 추적 처리하면 되고, 빌드 컨피규레이션 뭐 이렇게 if debug and if 이런 걸로 실제로 앱이 사용자가 쓰고 있을 때 사용자는 보지 못하겠지만 프린트문은 출력되고 있겠죠. Avoid Object-C, String Interpolation. 긴 내용은 아니네요. 네, 결론입니다. 저런 실수들이 있네요. 이쿼터블이나 해셔블 프로토콜을 채택하지만 특별히 제외하고 싶은 경우를 프로퍼티 래퍼로 처리하네요. 이게 뭐죠? Generating hashable and equatable for function. equatable에서 id 넣고 ignore equatable hashable 이렇게 만들어서 equatable 하고 뭐죠 이게? ignore hashable 이런 식으로 만드나 봅니다. 의존성 주입을 키패스로 처리하는 컨테이너 다루는 방식이네요. 의존성 주입을 키패스로 처리하는 키패스 역슬래시 점 네,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레이지 로딩을 써야 하는 걸까요? 느리거나 오래 걸리는 작업에 자주 접근해야 한다면 레이지를 써보자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레이지를 써야 하는 걸까? 라는 것에 이때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Lazy loading in Swift Performance Optimization Technique. 느리거나 오래 걸리는 작업에 자주 접근해야 한다면 예제 코드로 보이겠죠. Long running function. 그렇다면 이렇게 lazy 붙여서 result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lazy를 붙여보자 입니다. 디스패치 라이브러리에 디스패치 큐 말고도 다른 타입을 소개하는 글이네요. 타이머나 이벤트, 소스, 세마포를 활용하기 좋은 예시겠네요. Leveraging Grand Central Dispatch in Swift for efficient concurrency management. 네, 해서 Key feature of GCD, Q, Dispatch Group, Dispatch Semaphore, Dispatch Source. Dispatch Q 말고도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A new aggregator app 쭉 있고 Final thought. 5개가 있는 거군요. 첫 번째가 Fetching articles concurrently, Synchronizing article processing, Limiting concurrent network request, Monitoring system event, 그리고 Implementing timer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쓸 수 있다라는 예제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존성 주입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네요. Mastering dependency injection in Swift, best practice, 모범 사례, and common pitfalls. 의존성 주입이 뭔가요? 있고 benefit 의존성 주입의 장점 이렇게 5가지 설명해 주고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렇게 코드 있고 property injection 있고 method injection 있고 dependency injection container 꽤나 자세한 코드와 함께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보고 한번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6에 대한 구현은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대부분 6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써볼 수 있는 옵션으로 소개하는 글이네요. 엑스코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Preparing my app for Swift 6. What is Swift 6 mode? 네, Migrating my project. 그래서 엑스코드에 그죠, Other Swift flag에 지난번에 봤던 것 같아요. 요거에 뭐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런 것 같네요. 요즘 스위프트 동시성을 보면 반복 흐름 제어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언어에서 비동기 스레드 흐름 제어를 구조적으로 처리하는 언어로 발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Structured Concurrency. 스위프트의 Concurrency 하고 Task, Child Task, Cancellation, Priorities, Async, Await, Tasks, Task Example, Child Tasks, Cancellation, Async, Let, Task Group. 비동기 처리에 대한 그런 거네요. 그렇군요. Structured Concurrency군요. 네. 한국 거는 이렇게 한국 깃발을 붙여주셨군요. 당근마켓 iOS 개발팀에서 오랜만에 기술 블로그를 올려주셨네요. 확장 가능한 모듈의 구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스트를 활용해 확장 가능한 모듈 구조 만들기. 네, 이렇게 쭉 이건 한글로 되어 있으니 제목과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화와 아키텍처에 대한 거의 비슷한 주제로 29cm 개발팀도 기술 블로그를 작성해 주셨네요. 당근마켓과 공개 경쟁 중이신 건가요? 이 두 분 다 컨퍼런스에서 Think Swift, Let's Swift 이런 데서 네, 많이 주제로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성님의 iOS 모듈러 아키텍처를 향한 여정 파트 2 프로젝트 모듈화 레거시와 공존하기. 이런 좋은 글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서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소개드립니다. 위에 당근마켓과 29cm 사례가 있는 것처럼 점차 iOS 앱들도 복잡해지고 복잡도와 유지 보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듈화에 관심들이 많으시더군요. 앱 아키텍처 사례가 더 많이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터플라이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iOS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해석. 정님의 글입니다. 네,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 태초에 뷰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 아키텍처에 대한 짧은 글입니다. 짧지 않나요? 네. 더 컴포저블 아키텍처 TCA인가요? 그냥? TCA. 굉장히 핫한 주제를 그냥 제목으로 박아버렸군요. Introduction to TCA, State Management, Composition, Side Effect Testing, Ergonomics. 네, 쭉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CA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스위프트 UI 엄청 많네요. 딥링크를 다루는 방식, 스위프트리의 딥링크 URL 핸들링 에서 딥링크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핸들링하면 좋은지에 대한 글입니다. 클래스나 구조체로 선언된
스테이트 변경에 따라 화면을 다시 그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기 위한 이해를 돕는 글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How to avoid repeating Swift UI view updates. 쓸모없는 뷰 업데이트 어떻게 막을 건가? Composition of view state 해서 property wrapper that conform to dynamic property protocol. 생각보다 길군요. 네,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코어 그래픽스 API를 매핑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캔버스에 관한 소개글입니다. Mastering Canvas in Swift UI Basics. 네. 아하, 이 캔버스라는 녀석이 있군요. 오, 애니메이션까지 액세시빌리티. 정말 그 캔버스라는 녀석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Swift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코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칼라십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Swift Playgrounds use core data. When developing a small app. 선정된 건가요? 그냥 사용했다 아닌가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세스첼에서 코어 데이터를 사용해봤다 일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iOS 앱 개발 초기에는 맥과 동일하게 전통적으로 settings 번들을 만드는 것과 앱 내부에 설정 화면을 두는 것으로도 싸웠던 것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설정 페이지는 앱 내부에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The ultimate guide to designing and creating a stunning setting page for your iOS app with Swift and Swift UI. Title and description, switch, slider, navigation link. 오, 그렇군요. Ultimate Guide Design, Creating Stunning Setting. 앱에서 설정 페이지를 만들 때 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겠죠. 애니메이션에서 특이하게 동작하는 상황에 대한 푸념글이네요. When match geometry effect doesn't work. 네.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글인가 봅니다. Binding equitable binding. 이 뭐죠? 바인딩 땡땡 이쿼터블과 이쿼터블 바인딩. 익스텐션 바인딩 땡땡 이쿼터블 웨어. 네, 이것과 이쿼터블 바인딩은 어떻게 만들죠? 아, 프로퍼티 래퍼로 이쿼터블 바인딩.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군요. Drag and drop transferable data in Swift. 드래그 앤 드랍 트랜스퍼 데이터블. 오, 좋은데요? drop destination 홀에 있는 건가요? dragging. 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How to create amazing animation with recursion in Swift. recursion에서 이미 전 글러먹은 것 같은데. 와, recursive facial tree. 저는 리커시브를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show a full screen error with error view in Swift UI.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Swift UI handling use on alert.
alert, 네, alert죠. Swift UI error handling using an error view. 에러 뷰 만들고 using should.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렌더러 in Swift UI. 이미지 렌더러 in Swift UI. 이런 게 있군요. 만든 건가요?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Presenting expandable text field in Swift UI. 확장 가능한 텍스트 필드인가요? 네. 텍스트 필드가 있고, 그쵸, rounded border, padding 늘어나죠. limiting the number of display lines. 이렇게, 그죠? paste. 오. finally, 뭐 원하는 만큼만 그 줄수만큼만 늘어나는 뭐 익스펜더블한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건가 봅니다. state object and observed object. 이분 글이 오늘 많이 보이는군요. ARC subscription and cancelable.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뷰 프로그래밍 UI 킷. 제목만 보고 뷰 컨트롤러에서 뷰를 어떻게 분리하는가가 궁금했는데 뷰를 다루는 코드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정리한 글이네요. 제네릭 뷰 컨트롤러에 뷰를 주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Separate view from the view controller in Swift. MVVM 이런 걸로 떼어내는 게 아닌가요? 뷰컨에서 뷰 어떻게 떼내는지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UIKit 자료들이 있네요. 기본 화면 요소들을 일관성 있는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UIKit Component Styling in iOS. 네, 스타일들과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제안 방법인가 봅니다. Efficient UIKit shadows. Shadows have never been so much fun. 그림자? easy에 들어가는군요. basic shadow, avoid obscureen, flat shadow view. 네, 뭐 그림자를 다루는 것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Working with UI Activity Indicator View on UI button. UI Activity Indicator View의 UI 버튼에 요거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군요. 따각 눌리면 이 하고 사라지는. 재밌네요. 이런 버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예제를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코어데이터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5 Performance Improvement for Core Data. 노멀이고요. 네, 코어 데이터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미터 노트를 사용하면 재미있는 시각 효과를 많이 만들 수 있죠. 병맛 UI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 뭐죠? SK Emitter Note with conversion to Swift UI Base Code SK Emitter Note Super Simple Emitter Note 오 Complex Emitter Note with Closure 아하 아하 Explosion 에미터 노트가 이게 퍼스트 파티였나요? 뭘 본 거지? I plan to run Sprite Kit. 네,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컴바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와, 백과사전인가요? Combine from A to Z Asynchronous Programming Bind Combine 와, 쭉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재미있는 글 전개 방식이군요. 디바이스 기기 정보, 배터리, 회전 등을 구하기 위한 코드. Get to know your iOS device, a Swift guide to retrieving device information. 오, 저도 궁금했어요. UI device is a class from native UI kit library. 여기 있군요. 네, 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SDK를 활용하는 튜토리얼이네요. iOS Spotify SDK Swift 5 튜토리얼. 우와,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An introduction to augmented reality in iOS app using Swift and ARKit. ARKit 하는 방법인 거겠죠? Introduction, set up your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환경 설정하고, 네, build an basic AR app. 오, 이런 것들이 있군요. 정말 기초만 하고 끝이 나네요. 컨클루전. 정말 인트로덕션이네요. 이 뒤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fficient data transfer in iOS app exploring HTTP compression. 네. compress, decompress 해서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 로그인 화면 처리를 하려면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 스마트 브레이크 포인트에 EXPR로 값을 주입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와, 하지만 투팩터 인증이라면 skip typing your login credential manually with Xcode breakout point. 그쵸, 이런 거. 이런 거군요. 언더바 username 좀 rep value 하면 띠용 띡. 오, 좋네요. 이런 게 있군요. 나중에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뭐 회원가입 다른 곳에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엑스코드 익스텐션에 챗 GPT API를 연결해서 GitHub 코파일럿처럼 사용하는 흐름입니다. 챗 GPT 코드. 흥미는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네요. 네, 여기 방식대로 사용하면 재미있는 세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앱 개발 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특별한 값들을 빌드 스크립트에서 다루는 방식입니다. API 키라든지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빌드 과정에서 감추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저장해놨다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파일을 뷰끼리, 뷰 컨트롤러끼리, 모델끼리 나누시나요? 아니면 화면 단위로 관련 있는 파일을 모으시나요? 어떻게 프로젝트 파일을 구조화할까 설명하는 글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정답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항상 어려워요. The best way to structure your iOS project. The most common mistake. MVC architecture. MVC. 네. 모범 사례. modular, one modular, another modular. M 데이터 모델, more 데이터 모델, 뷰 컨트롤러, 뷰 모델, 뷰 MVVM 이런 걸까요? MVVM 마찬가지로 모델 뷰 모델 말고 모듈러 단위로 묶는 게 리유저블 뷰 그러네요. 모듈러 단위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 좀 많이 해봐서 짬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Xcode Asset Localization and Directions Asset Localization과 Direction 방향 왼쪽 오른쪽 그러네요. 디렉션이 있군요. Asset의 디렉션 재밌네요. 저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의 글자 방향 바꿀 때 같이 바뀔 수 있도록 고려되면 좋겠네요. Xcode tip Filter to show modified file only. 너무 좋은데? 모든 파일 다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눌러서 modified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꿀팁. 테스트. 기존에도 비동기 함수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핸들러에 expectation을 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async await 함수와 태스크 단위 테스트로 하려면 actor와 continuation, executor를 고려해야 해서 만만치 않네요. 이런 게 있군요. unit testing, async await, swift code. 글은 짧은데 이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오늘은 이게 많군요. 클라우드 싱크 세션이라는 클라우드 킷 기반 동기화를 도와주는 오픈소스를 만들면서 해결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I learned writing my own Cloud Kit Syncing Library. 클라우드 킷이 쓰이긴 하는군요. 여러 플랫폼에서 iMessag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블루버블스 오픈소스 서비스에 챗 GPT를 붙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너무 핫한 주제이군요. 블루버블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프라이빗 채팅 텍트 앱 개발팀에서 클라우드 킷 기반 코드를 테스트하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공개했습니다. 클라우드 킷 기반 이렇게 공개되어 있네요. 일전에 소개했던 코파일럿 for Xcode 오픈소스에 대한 소감글이네요. 그 사이 개발자들이 기여를 해서 미리 보기 창도 생기고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Copilot for Xcode works okay. accept. 코드 좀만 짜면 진짜 짜주겠네요. 특별한 성능이 필요한 DQ를 구현한 사례를 설명하네요. 특별한 성능. Creating custom high performance collection type with Swift. 와, 엄청 기네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 유난히 챗GPT 기반 도구가 많네요. 터미널에서 챗GPT와 대화하는 명령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스파클은 맥에서 앱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오픈소스입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설치부터 테스트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스파클스. 오, 이런 거군요. 프라이빗 키 설치해서 애플리케이션. 네. 이번에는 iOS 단축어로 챗GPT API를 연결하는 예정입니다. 저는 직접 단축어로 API를 호출해서 해봤는데 이거 은근 편합니다. ChatGPT powered iOS circle. 어허. 뭐 이런 걸 할 수 있군요. 호호. 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자인 하나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요런, 네. 요런 앱들이, 화질 왜 이러죠, 이거?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오늘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8호 4월 23일자를 읽어보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